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셀 성공 전략의 김종우상입니다. 우리 증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8% 코스피가 내리면서 1725선을 걷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내리면서 497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이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12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 환율 쪽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외국인들이 달러를 다시 매수를 하면서 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24원 넘게 오르고 있고 현재 1213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주식시장 그리고 또 환율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앞서 미국 시장 재장전 발표했던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좋았지만 그리스 국채의 CDS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유럽발 재정위기 다시 부각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국내 증시도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15포인트 내리면서 1724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73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낙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다시 1730선은 내준 상황입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1,000억 원 넘는 물량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역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기관 연기금을 중심으로 500억 원 넘는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만만치 않게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5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포인트 내리면서 49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499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락으로 흐름 바꾼 상태인데요. 현재는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단 라인을 지지해주고 있지만 60일 이동평균선이 상단 라인도 제한하면서 500선 돌파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누가 이렇게 500선 돌파를 힘겹게 하는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77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46억 원, 외국인이 40억 원 정도 팔면서 지수의 상승은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외국인들이 달러를 다시 매수하면서 상승폭을 더 크게 늘린 상황입니다. 현재는 24원 50전이나 오르면서 1213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었던 건설업종과 은행주들 구조조정 발표 당일인 오늘은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건설주들 희비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1% 내리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대우건설 3.6% 내리고 있지만 두산건설과 코오롱건설은 빨간불을 킨 상태입니다. 두산건설은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은 어제의 상승폭을 다시 반납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약보합 그리고 우리금융과 신한지주가 1%대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한국은행에서 총액 대출 한도를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본격화 그리고 금리 인상 시그널로 인식이 되면서 생명보험주들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5.4%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대한생명이 4.4%, 나머지 손해보험주들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태양광주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아바코가 4% 그리고 신성홀딩스가 7% 가까이 오르면서 태양광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주들도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서해 서북 지역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면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부각했는데요. 방위산업주들이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STX 엔진이 1.8%, 퍼스텍이 5% 오르면서 방위산업주들이 강세를 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시구간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어제와 다르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순매도하면서 프로그램 상승 매수 탄력은 줄어든 상황, 지수는 힘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재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증시보다 환율 시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24원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어떻게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죠. 예. 오전까지는 미국의 큰 폭의 증시 하락과 함께 상승폭이 약간 하락폭이 약간 줄긴 상승폭이 약간 줄긴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오후 들어서는 다시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서는 유로 쪽 환율 부분에서의 추가
추가적인 하락과 함께 전반적으로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이 5년물 CDS 프리미엄이 1000bp 올라가면서 그런 불안감이 오후 들어서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더욱 시기적으로 주말을 앞두고 있는 부분에서도 아마 좀 원달러 환율이 오후 들어서 좀 그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더욱 상승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네, 증시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특징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연기금의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1730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물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시장 상황 좀 어렵게 전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아침에는 이제 오일선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기도 했었지만 다시 오일선을 하향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 자체가 연기금이 매수로 인해서 올 장중에는 오일선을 하향하고도 종가에서는 오일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경기 회복세의 둔화 우려와 그리고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 급등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연기금 매수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외 증시 약세와 함께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5.8%로 상향함에 따라서 3분기 기준금리 인상이 더욱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로 보험주가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반대로 투신권에서는 매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펀드 환매 자금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지지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일단 현재 동향으로는 개인과 기관, 개인은 현재 순매수 중에 있고요. 기관 중에서는 증권, 보험, 연기금 등이 매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투신은 순매도 중인데요. 기관 같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월 말과 분기물로 접어들면서 자금 집행에 따른 매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월달에 시장이 크게 급락을 하면서 분기에 집행이 될 부분을 이제 현재 막바지 접어들면서 더욱 많이 집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기금의 매수 우위는 좀 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가 되면서 당분간 여전히 소극적인 대응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개인의 주식시장 환매 영향으로 투신권 역시 매도 우위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를 되고 있는데 지금 보험주들 계속해서 오르고 있긴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한번 참여를 해볼 수 있는지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크게 이제 월등히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3분기 중에 기준금리가 2차례 인상되고 4분기에도 3차례 인상이 예상되는데 전체적인 거시 지표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보험주 부분에서는 중기 이상의 투자도 유망하다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험사들은 금리가 오르면 수익성이 좋아지는데요. 그런 부분 따라서 최근에 보험주가 좀 상승세가 좀 가파르긴 하지만 장중에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면 매수 기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오늘 시장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장에 여러 가지 뉴스가 또 들려오고 있고 이렇게 특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업종들도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 게 좋을지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오후장에 들어서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여들어서 다시 낙폭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 증시는 호주 증시라든지 일본, 대만 이런 주변 글로벌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만의 수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위에 있다는 측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과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고려한 종목들은 관심을 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에 따른 선진 유시가 다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마다 일정 부분의 현금도 가져가는 전략도 좀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있을 경우에는 현금화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상태에서는 현금 비중을 40% 정도에 좀 가까이 가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 비중에 대한 강조까지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상황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 살펴봐야 될 텐데 이번 주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 조금 다른 행보를 걸어왔거든요.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죠. 예, 이번 주도 그랬었고 오늘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경제 지표 호재보다 유로존 부실 문제가 더 크게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크게 반영을 안 해왔었던 그런 상황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 같고요. 일주일 내내 호재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해외 시장 쪽에서는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경제 지표의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앞으로도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지표의 문제가 한정적인 재료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택 지표 자체만이 아니라 위기 이후에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시장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나 이제 기업 관련 생산 지표가 아직 문제는 없는데 정책적 효과로 인한 기업 실적 개선하고 그로 인해 기업에 쌓이는 현금이 거의 사상 최대라는 점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인데요. 이것인데 언제 고용과 투자로 이어질지 이것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과연 언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에 대해서 의문만 생기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제 경제 지표하고 실물 경제의 괴리가 그동안은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6월을 지나면서 한 달 내내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그러한 걱정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5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어도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지 못했던 이유를 찾아본다면 아마도 이것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 시장이 금주에 좀 차별적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 지표상의 문제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악영향이 적죠. 모든 것이 또 우리나라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지표상으로 상대적으로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놓고 본다면 중국발 호재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작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 한번 한 주간의 지수 흐름을 놓고 보면은 다우 지수가 한 3% 가까이 내리고요. 나스닥이 4% 가까이 내리고 독일이나 프랑스가 2% 안팎으로 내리고요. 부실 국가들 보면은 그리스가 5% 가까이 내리고 스페인이 4%, 이태리가 2% 정도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쪽 국가들, 서방 국가들을 빼고 나서 본다면요. 아시아존을 한번 본다면 상해 같은 경우가 2% 넘게 올랐고요. 주간 단위로요. 일본 같은 경우는 0.6%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1.6% 어제까지요. 1.6%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시아존, 특히 한국이 중국발 호재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면서 좀 차별적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증시 어제 미국이 보여줬던 낙폭에 비해서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증시 역시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지금 오후 들어서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2%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시아 지역 시장 그래도 일본을 제외하고 그나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중국 시장 동향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설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시장이 낙폭이 크고 바닥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시장이나 아시아전 시장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나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 월말 분기말 효과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점도 살펴볼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의 시세를 놓고 봤을 때 플러스가 나느냐 마이너스가 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것을 좀 따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초가 대비 유입되는 매수세 강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다음 주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의 강도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장의 급등락이 나타날 때 직접 시장을 사고 파는 그런 거래에 참여하지 않아도 관망하는 측면에서도 시장의 흐름과 종목별 흐름을 관찰하면서 향후의 접근 전략을 구상하기가 딱 오늘 같은 날이 좋은 기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양호했던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신고가 흐름 종목군에서요. 현대상사나 SKC나 한진해운이나 한정 KPS, 한정기술 같은 종목이 오늘도 이런 양봉을 내면서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신고가 이후에 조정 진입했던 종목군 어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대한항공이나 풍산이나 호남석유나 웅진싱크빅, 삼성 SDI,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
종목들이 또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또 뒷받침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고가는 아니어도 오늘 다시 수급 개선 종목군을 좀 찾아보니까요. 또 장중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면은 호텔신라나 LG상사나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또 LIG손보, 현대해상 등의 종목들이 향후에도 이런 매수가 좀 집중이 되면서 월말이나 분기말 효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후보 업종이다, 후보 종목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종목들 중에 상당수는 또 최근에 주요 매수세로 작용하고 있는 연기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좀 여러 가지로 좀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종목군에서 기대되는 종목을 좀 고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월말 분기말 효과가 실제 나타날 때 이들 종목에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가, 이 점은 다음 주 흐름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 종목들 중에서 보험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보험주 편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한은에서 청약 대출 한도 축소를 시사했는데요. 청약 대출 한도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재할인율과 비슷한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금리 인상 직전에 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출구 전략 진입 전에 걷어들여야 할 몇 가지 비상조치, 예전에 말씀드렸던 비상조치 중에 하나가 또 걷어들여지고 있다. 결국은 금리 인상이 좀 많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한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충분한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또 이제 본격적인 금리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주 편입 시점으로 좀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업종들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금리 인상이 호황제로 반영되는 업종별로 차별적 접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업종 그리고 또 종목까지 콕콕 집어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야기를 살짝 했었죠. 이 유럽 쪽에서 악재가 들려오고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개진을 해주셨는데 마침 또 월 말이고요. 이 다음 주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 전략 짜나가는데 참고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좀 길게 보는 관점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을 좀 따로 구분해서 좀 생각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요. 향후를 놓고 볼 때 이번 주에 나타난 모습이나 6월에 나타났던 모습을 좀 본다면은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을 낙관만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필요함을 다시 깨닫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당장 나타나는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 부진이 미치는 투자 심리 악화하고 더불어서 이러한 환경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효과 역시 부정적일 것이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요. 2분기 실적이 과연 얼마나 기대치까지를 넘어서는 그런 개선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그 점을 봐야 됩니다. 기대치 수준에 머문다면 오히려 악재로 돌변이 가능한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3분기 전망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 건지 2분기에 이어서 계속 좋을 수도 있을지 이 점도 또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하면서 이 점이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어닝 시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이익 실현을 해야 되고 또 나쁘면 당연히 매도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될 수도 있다는 점 또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6월의 경제 지표하고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닝 시즌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분기 실적을 앞두고 이제 투자 판단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서고 있고 6월 경제 지표와 주식시장의 흐름이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어제 유로존 부실 문제가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까 이 점을 본다면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G20 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 초에 나왔던 재료가 있죠. BNP 파리바 신용 등급 하락을 시키는 모습 그 점하고 어제 재료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로존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 해법 제시 압력하고요. 국제 공조화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G20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이것을 또 살펴보면서 다음 주 시장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도 월말 분기말 효과가 오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듯이 다음 주에는 더 강하게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시장 대응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7월 이후의 장세는 7월 초에 이제 주택 지표가 또 나오고요. 삼성전자의 어닝 가이던스가 나오는 호황제가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민감한 시장의 영향력이 아주 커지는 그런 민감한 시기에
파급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점을 예측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가서 흐름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다음 주가 바로 7월 초로 이어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월말까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되 7월 이후는 약간 보수적으로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재식 팀장과 이야기를 했을 때는 현금 비중을 한 40%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 현재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음 주쯤으로 한번 늦춰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 오늘이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매도 시점은 오늘보다는 월말 효과가 나타나는 다음 주 중으로 미루도록 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투자자 나름대로의 좀 판단이 있겠지만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30%에서 40%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를 한다면은 역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좋겠죠.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저희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 엑스팔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그램 쪽에서 여전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1,500억 정도의 그 순매도를 보이는 반면에 개인들 쪽에서 순매수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 하락폭을 좀 키웠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선물 쪽에서의 흐름, 매수 쪽이 강화되면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이제 지지하는 듯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는데 비차익 쪽에서 순매수가 확대되는 걸로 봐서 연기금 쪽 이런 쪽이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개인들이 오전보다는 오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또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오늘 장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들 1,590억의 순매도를 거래소 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은 1,200억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530억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48억의 순매수 흐름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 쪽에서는 57억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96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좀 부진하기도 한데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많이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에서 어떤 매매 패턴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골고루 그러니까 하루하루 다르게 종목들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은 또 삼성생명과 이제 현대중공업, LG전자, 현대차, 호남석유 등을 순매수 확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생명의 그 2분기 실적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예상치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그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의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 그러한 부분이 좀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성은 이제 지수의 그 상승 흐름하고는 좀 별개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장은 종목별로의 각계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매도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매도 종목 보시면은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삼성화재, 고려아연과 NC소프트 그동안 좀 상승폭이 좀 컸거나 아니면 전기전자 쪽에서 다소 이제 그 비중을 축소하는 그러한 경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매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쪽의 그 순매수 흐름 이렇게 한번 보시겠는데요. 기관들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 외국인들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S산전, 삼성화재, 대한생명,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을 갖다가 이제 기관 쪽에서는 사는 쪽으로 이렇게 패턴이 조금 시소처럼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매도하는 종목들입니다. 매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PF 관련한 그 우려가 제기가 됐던 우리금융 이 지금 매도 1순위로 지금 나와 있고요. 만도라든가 LG이노텍,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삼성 SDI까지 순매도를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동시매매인데요.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한생명이라든가 현대차 그리고 SK에너지, 호남석유, LG전자까지 순매수를 동시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들 한번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SK에너지, 한화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다지 상승폭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오르긴 올랐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진단 좀 내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그다음에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현대제철, 수요일은 SK에너지,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한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두산인프라코어를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갭상승 이후에 갭을 메꾸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19,500원에서 2만 원까지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일단은 19,500원이 지금 매수가 19,000원 오늘 현재가는 19,400원이죠. 일단 보유하시고요. 추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현대제철인데요. 현대제철이 전일 상승 5일선을 상승시키는 이러한 부분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1.9% 1,800원이 하락을 하면서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눌림목 조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가를 이제 91,800원에서 92,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91,800원입니다. 일단 추가 매수 가능하고 보유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눌림목 조정 이후에 재차 나타나는 상승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SK에너지가 되겠죠. SK에너지 오늘 양매수 그러니까 기관들과 외국인들 동시 수매수도 잡혀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전일 상당히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5일선과의 이격 조정 그리고 60일선의 기술적인 부담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를 소폭 이제 조정세로 지금 낮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SK에너지를 이제 11만 원에서 이제 11만 3천 원까지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매수 유효합니다. 그리고 보유하시고요. 추세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21선과의 이격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한 3, 4일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상승세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말씀을 드렸던 한화입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장대 양봉으로 이제 60일선을 강하게 턴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추세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주도주 성격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350원 빠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차트상에는 양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단봉이죠. 장대 양봉 뒤에 나오는 이제 단봉 형식의 이제 한 2, 3일 정도의 횡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시간 조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유하셔도 되는데 매수가 38,000원에서 38,6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가 저점 박스권 저점이 왔죠.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보시고요. 한 3일에서 4일 정도 이후에 나타나는 추세적인 상승 흐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종목 모두 추세가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구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가운데 이 관심 종목 오늘 다시 한번 AS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종목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예림당부터 상신브레이크, LS산전, 그리고 한전기술까지 이렇게 네 종목을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었는데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죠. 예, 현재 예림당은 직전 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아주 견조하게 세워두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아직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대로 쭉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해마다 이런 전자책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있지만 꾸준히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현재 직전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그런 구간을 가볍게 돌파했다는 점에서 목표가로 말씀드린 8,500원 정도는
무난하게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주가 수준이 21선과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이격을 좁히는 그런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다음 주 정도 그 목표로 하신 가격 8,500원 정도 한번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되니까요. 7,000원을 지지라인으로 제시해 드렸었죠. 그래서 7,000원만 그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린 7,000원만 깨지 않으면 여전히 저점 매수로 대응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역시 매수 및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상신 브레이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그 상신 브레이크도 브레이크 마찰제 1위 업체로서 상당히 그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애석하게도 그 지지 라인을 좀 너무 타이트하게 드리는 바람에 손절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2,98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장중에 그 2,900원 부분까지 밀리면서 손절 처리가 돼버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 라인은 좀 다소 여유 있게 재수정해서 21선이 위치한 그 2,800원 부분까지 좀 여유 있게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1차 급등하고 나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런 부분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목표가로 말씀드린 그런 구간은 4,000원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만 그 손절을 하신 분들은 뭐 다른 더 센 종목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보유하신 분은 지금부터는 한 2,850원 정도로 조금 손절 라인을 낮춰서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LS 산전이죠. LS 산전은 최근에 주가 바닥권에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신규 사업으로서 LED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그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LG 이노텍과 MOU를 체결했다는 점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또는 녹색 그린카 관련해서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지지 라인을 7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지지 라인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지 라인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목표가는 10만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소 조금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강한 오랫동안 하락 후에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거래량을 수반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만 원 정도의 중장기 목표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84,000원 202선이 위치한 자리가 저항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은 84,000원 정도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해보는 전략이 좋겠고요. 조금 중장기로 가져가신다면 1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한전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특히 2030년까지 533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그 글로벌 원전의 건설붐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지 라인을 11만 원을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주가는 11만 원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다소 추세 그 상승 구간에서 가볍게 잘라먹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11만 원은 직전의 고점 부근에 지지가 되는 중요한 구간인 만큼 11만 원의 지지를 꼭 확인하고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이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가운데 관심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010-850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과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질문도 괜찮습니다. 올려주실 때 구체적으로 매수 가격, 비중, 매수 시점까지 자세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이 동양종금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 시장이 지금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 내리고 있고 코스닥 0.2% 내리고 있는데 이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주 위주로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또 굵직굵직한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건설, 조선, 해운 뭐 이런 업종 쪽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을 이 조선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릴 텐데 삼성중공업 매수하신 가격이 24,800원입니다. 90주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9972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삼성중공업 어떻게 보는 게 좋으며 그리고 또 조선주의 업황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달 들면서 이제 조선주들이 위안화 절상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그 바닥권을 다지면서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21,000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위안화 절상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등의 탄력이 지금은 좀 이렇게 둔화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반등의 최대치가 뭐 한 이 정도 라인, 그러니까 한 24,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라면은 그 5월 달에 급락할 때의 어떤 그 저점을, 지켜지지 못하고 이렇게 크게 빠지는 그런 모양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고 지금 다시 탄력이 둔화되는 상황이라고 보아지고요. 조선 업황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라면 일단 삼성중공업부터 한번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뭐 다른 조선 업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2007년도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주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었고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제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이렇게 조정을 겪은 상태입니다. 근데 산업재, 조선 업종 자체가 특히나 이제 산업재에 속한 업종이고 그리고 어떤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점에서 경기 사이클은 뭐 적어도 한 5년, 그 다음에 이제 10년 이런 사이클 큰 흐름을 볼 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선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한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어떤 물류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가 어떤 그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조선 배가 필요할 때 이제 발주가 나오게 되고 수주 물량이 쌓이게 되는 구조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07년 고점 경기 피크 이후에 아직까지는 한 2년 반 정도 흘렀고 가격적인 면이나 혹은 기간적인 면이나 봤을 때 단기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은 추세적으로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갈 자리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 자리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글로비스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하신 가격이 122,5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수익이 일정 부분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글로비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뭐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 완성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운송하게 되는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비스의 어떤 주가 상승도 굉장히 가파른데요. 뭐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나 실적 부문에서도 해외 법인들의 어떤 지분법 평가 이익이 급증하게 되면서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2분기 실적 또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5월 달에 이제 138,500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한 차례 조정을 겪었지만은 재차 다시금 전고점을 향해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주봉이라든지 그다음에 월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신고가를 갱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추세 좋고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의 어떤 상승세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꺾이지 않고서는 글로비스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홀딩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금 가져가라. 이익을 좀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대창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비철금속 업종이죠. 1,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수익을 거두고 계십니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대창 어떻게 할까요?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인 투자자시라면 일단은 이익을 실현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특히나 4월 달에 굉장히 급등세가 나오면서 비철금속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대창을 비롯해서 여타의 비금속 관련주들도 굉장히 급등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연속 상한가에 이렇게 급등하는 형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한 달 반이 넘게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가격적인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기간적인 조정도 이루어졌었는데,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급등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원점까지 그대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꼭 한번 되돌림 파동을 주게 되는데, 지금 되돌림 파동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완전히 붕괴가 되면서 이제 빠지는 상황이라 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5일선은 계속적으로 저항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투자자시라면은 일단은 지금의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수익을 또 챙기지 않으면 또 내 것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수익을 좀 챙겨두시고 또 재차 매수 시점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단기라면 좀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매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현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할지 그 여부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제일저축은행이 최근 들어서 실적 호전주로 좀 각광을 받았었죠. 하지만 오늘 3% 현재 하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7,21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수를 해도 좋을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호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시장이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공시한 내용들 중에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 밸류 자산운용이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치 투자 운용사죠. 네. 거기에서 5% 이상 취득했다라는 공시도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그만큼 이 회사의 실적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싸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연일 상승세에 따른 그런 피로감 누적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5일선 깨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매수하기에 싼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매수를 하실 때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되 적어도 지금 가격에 한 3분의 1 정도를 매수를 하신다 그러시면은 그 다음 번째는 한 6,800원 선 정도에서 네. 나머지 3분의 1, 그 다음에 재차 마지막으로 주가가 만약에 더 빠져준다라면은 한 6,500원 선에서 나머지 3분의 1까지 투입을 하신다라면은 그 이하로는 크게 떨어질 확률은 낮지 않은가라고 판단됩니다. 목표 밴드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일단은 올해 발표된 분기 실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이 큰데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은 실적 나오는 것들로 봐서는 2006년도 고점도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지는데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치더라도 좀 중장기 투자자시라면은 한 10,000원 선 정도까지 좀 목표가를 크게 잡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밴드 폭을 상당히 넓게 잡아주셨네요. 이 10,000원 선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이 대한통운 살펴보도록 하죠. 64,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따로 적어주시지 않았습니다. 7352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분 역시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손실은 입고 계시지는 않는데요. 이 대한통운에 대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전자상거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택배 업체들인데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본적으로 성장성 있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제 금호그룹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그룹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부각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금호산업의 경영권을 채권단들이 가져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룹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해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대응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3월달 이후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뭐 거래 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격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6월달 들면서 조금 그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호 산업의 경영권을 채권단들이 가져가게 됨으로써 여타의 다른 회사들이 어떤 부실 관계 회사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매수 가격이 64,4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뭐 지금 가격 정도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러한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전자상거래 그런 시장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 될수록 택배 산업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한 중기 정도로 보시고 한번 적어도 한 3개월 이상은 한번 보유해 보시면은 적어도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한통운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대창 상담을 해드렸는데 감사 문자가 왔습니다. 8502님께서 정말 감사하고 주말 잘 보내시라는 말씀과 함께 월드컵 화이팅 승리를 한번 외쳐주셨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내일 축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예. 그 16강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SBS 미디어홀딩스를 짧게 단타로 이렇게 종가로 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침 이렇게 예상이 적중해가지고 시초가는 한 10% 이상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길 것 같다. 네. 그렇게 판단이 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로 SBS 미디어홀딩스를 종가로 보유하고 단기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은 접근하면 안 되겠죠. SBS 미디어홀딩스를요.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안 사고 넘어가려고요. 네. 권장은 해주시고 안 사신다고 하니까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승리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대0 정도로 이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사야죠. 네. 알겠습니다. 빨리 저희가 상담을 또 해드려야 되겠죠? CTC 바이오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800주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실이 꽤 있으신 편이거든요. 추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여부가 상당히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6240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CTC 바이오 진단하도록 하죠. 네. 최근래 뭐 지속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안 되고요. 뭐 한 1년 가까이 이제 지속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바이오 업체들 자체가 2005년도 황우석 박사 파동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큰 흐름을 보여주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줄기세포 관련해가지고 이제 성체줄기세포, 그 다음에 뭐 배아줄기세포 이런 얘기들이 한 2007년도였던가요? 2009년도였네요. 2009년도에 한번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한번 큰 흐름을 한번 더 보여주었었는데 CTC 바이오 가격적으로는 부담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격이 합리화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바이오 업체들 성장성의 측면에서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자금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또 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주가 희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냥 이렇게 보유하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좀 짧게 대응을 하시고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별한 호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마냥 보유하시기에는 리스크가 큰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좀 가지고 있던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혹은 좀 털어내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실적이라든지 지금 막 이렇게 탄력이 붙은 종목군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차이나킹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5% 넘게 급등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차이나킹 3,0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 역시 써주시지 않았는데 다음부터는 비중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나킹 어떤 종목이며 왜 이렇게 오늘 오르고 있는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중국에서 가장 큰
중약제 전문 그런 회사인데요. 그런 건강보조식품 업체로서 상당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기관들의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몰리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식품관리 규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강화를 하면서 영세업체들이 이렇게 좀 사장이 되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오히려 더 캐파를 늘리면서 좀 수혜를 받게 되는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최근 들어 가지고 좀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절상 수혜와도 이렇게 맞물리는 종목인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차트를 보시더라도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원형 바닥형의 패턴을 거쳐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 가격 자체도 3,050원 정도 지금 가격 정도 비슷하죠. 그 정도시고 어떤 성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과 그다음에 어떤 위안화 절상에 대한 수혜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중기적으로 상당히 비즈니스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모멘텀을 갖고 한번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한 4,000원 정도로 잡아보셔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봐집니다. 네, 차이나킹의 목표가에 대해서는 4,000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군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주도 업종에 있는 IT 자동차가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업종들의 수혜를, 전방 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특히나 IT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반도체, 그 다음에 LCD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방 산업, IT 호황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의 LCD 검사 장비와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 장비를 활발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활발히 공급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올 상반기 매출이 작년 연간치를 초과를 할 정도죠. 그래서 사업장이 지금 100%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LCD 장비에서 확보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는 태양전지 그리고 LED 분야에까지 진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향후의 미래의 이제 성장 동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지고요. 일단은 뭐 차트 보시면서 한번 그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참 엔지니어링의 일봉 차트입니다. 4월 달에 이제 한번 상한가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재차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4월 말경에 다시 재차 뭐 이렇게 수주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충분한 조정과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오늘 시초가는 하락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락폭을 전부 다 만회를 하고, 전일 종가 이상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시점이 다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매수가는 한 3,000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인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900원. 이 만약에 얼마 전에 만들어졌었던 저점인데요. 그 가격이 깨진다라면 일단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것으로 보고 손절가 2,900원을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엔지니어링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처음으로 주식을 하는 분이다. 그런 분일 경우에는 참 엔지니어링 비중 어느 정도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처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시면 한 20%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참 엔지니어링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고용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가 0.9% 내리면서 동시호가를 맞이했습니다. 1723선을 걷고 있네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